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오던 이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산업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과 수익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태양광 산업의 자중질환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 등의 과잉 생산을 통한 세계시장 장악이라는 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멸 위기에 빠진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런 진단을 내놓아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거대 태양광 산업이 과잉 생산으로 가격 및 이익이 급락하며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서 초저가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던 구상이 자승자박이 되어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등 이 원재료부터 모듈까지 완제품이 이르는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등극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약 1000기가와트로 이는 전 세계 나머지 지역 생산 능력을 합친 것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 공급 확대는 소비자의 성장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자본 비용 상승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태양광 모듈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당 10센트 미만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PB인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죠?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 태양광 제품을 과잉 생산한 후에 값싸게 해외에 내다 판 결과입니다. 전 세계 수요를 앞지른 중국 생산 능력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완제품 모듈 모두 이제 평균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수출 수익은 물량이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6% 감소를 했고 론지의 주가는 2023년 초 이후에 약 60%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 25%가 빠졌습니다. 결국 론지 회사는 지난 3월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을 탓하면서 직원 5%를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리나 솔라, JA 솔라, 진코 솔라 등 다른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욱 컸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링다는 최근 13억 달러 규모의 중국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한 중국 태양광 기업의 임원은 공급망에 속한 기업 중에서 최소 절반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끝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대 기업들은 한계 비용을 경쟁사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드 맥킨지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2026년까지 약 1700기가와트로 용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세금을 기부하는 지역 태양광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치타 주립대학의 우샤 헤일리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무상토지, 무상전기, 무이자 대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태양광 기업 비용의 약 35%에 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65%까지 높아지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는 이어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지원이 예전만 못하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부채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그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보조금을 놓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 같은 다른 친환경 산업 분야와 경쟁해야 되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헤일리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산업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는 노력은 해외에서도 저항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은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6월 10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26%에서 48%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중국의 저가 태양광 모듈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EU는 2018년에 유사한 조치를 포기했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유럽 대륙의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 유럽연합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타격을 입은 현지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 결국 중국산 태양광에도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 태양광을 비롯한 중국 수입품에 180억 달러 상당의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기업 임원 및 경제학자들과의 면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만 지원을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친환경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 압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지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주창해왔던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 이것의 핵심 산업이 바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잉 투자가 비효율적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에 무슨 주장을 해왔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 모든 것은 중국 태양광 산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이 험난한 여정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후유증이 단지 태양광 산업 한 분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태양광 산업이 지나갔던 그 방식 그대로 전기차와 배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발도 태양광의 데자뷰처럼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급기야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창했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친환경 산업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 특히 중국의 산업을 주도해야 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3대 미래 산업까지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일까요? 참 대책 없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